네, 반갑습니다. 부동산법의 배문환입니다. 자, 우리 건축법 계속 배우시고 있고요. 건축법의 7번째 테마가 특별건축구역 등입니다. 자, 우리 특별건축구역 등 이 파트에서는 뭘 배우실 거냐면 특별건축구역, 특별가로구역, 건축협정, 결합건축을 볼 건데 이 특별가로구역은 별로 안 중요하고 이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결합건축에서 매년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문제를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특별건축구역이나 특별가로구역, 건축협정이나 결합건축 공통적인 거는 건축주한테 유리하기 위해서 어떤 개발사업을 도와주고 개발사업이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라고 공통적인 특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특별건축구역부터 먼저 볼 건데 자, 특별건축구역이 이렇게 어떤 특정 영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정하면 건축법의 일부 규정을 배제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경규정,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건축법 규정을 배제하고 새로운 건폐율, 새로운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입니다. 또 일부 규정은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 방화지구에 관한 규정을 특별건축구역에서는 완화할 수 있고, 자, 미술작품이나 부설주차장 이런 규정을 건물마다 미술작품 세우지 말고 주장을 만들지 않고 통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특별건축구역의 특징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정비 사업하는 구역, 정비구역도 이런 특별건축구역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 일단 보시면 특별건축구역의 의의. 자, 특별건축구역은 도시경관 창출 등을 위해서 이 법이나 관계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이게 배제입니다. 배제.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완화하는 규정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통합하는 규정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해서 어떤 개발 사업을 도와주고 이렇게 개발 사업이 빨리빨리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규제를 풀어주는 게 특별건축구역입니다. 자, 그래서 강화란 말 들어가면 안 되겠죠. 자, 이 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일부는 또 완화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통합하는 규정 같은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 곳이 특별건축구역입니다. 자, 특별건축구역은 조심할 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용도구역이 아닙니다. 우리 옛날에 용도구역 7개를 배웠는데 이건 건축법상 구역이니까 용도구역은 아닙니다. 용도구역 기억나시죠?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보호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설, 입체, 복합구역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용도구역이고 이 건축법상 특별건축구역은 건축법을 배제해주고 일부 완화, 또 관련 규정을 통합할 수 있는 것이 특별건축구역입니다. 용도구역은 아닙니다. 자, 특별건축구역의 지정권자는 국토부 장관하고 시도의사가 다음 지역에다가 정할 수 있습니다. 특별건축구역을 또 조심할 게 있습니다. 자,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장소하고 시도의사가 정하는 지역이 주로 이게 신규 개발지인데 이런 게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지역에는 정비구역이나 재정비 촉진구역 같이 일종의 재개발 재건축하는 구역은 국토부 장관의 지정 대상이 아니고 뒤에 시도지사가 정하는 대상에서는 정비구역이 들어갑니다. 재정비 촉진구역도 들어가고 일단 그게 가장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보시면 국토부 장관이 특별건축구역을 정하는 장소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세종시, 또 전국에 있는 혁신도시 같은 거 있죠. 우리 김천이라든가 나주 같은 데 혁신도시입니다.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 택지개발구역, 공공주택지구, 도시개발구역은 들어가네요. 자, 우리 광주에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정당 사업 같은 거, 그다음에 국가가 국제행사하는 곳, 이런 곳은 특별건축구역을 정해서 건축법을 배제, 일부 완화, 통합 같은 걸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도시개발구역 같은 경우는 들어가지만 경제자유구역은 들어가지만 정비구역, 재건축, 재개발하는 정비구역하고 재정비 촉진구역은 국토부 장관의 지정 대상이 아닙니다. 시험 문제가 다음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특별건축구역을 정할 수 있는 지역으로 잘못된 것을 그러면 기본 문제로 행정중심 복합도시에 쭉 지문을 내다가 도시개발구역 밑에다가 정비구역을 쓰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정비구역이나 재정비 촉진구역은 재건축 재개발 관련 구역이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의 지정 대상이 아니다. 자, 반면에 우리가 시도의사가 정하는 지역이 있는데 저기는 경제자구역, 택지개발구역, 그 다음에 여기 도시개발구역이 있고 그 다음에 관광단지, 관광특구, 문화지구 이런 데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정비구역하고 재정비 촉진구역이 들어갑니다. 일본 같은 경우나 도시개발구역은 공통적으로 시도지사 여기 경제자유구역, 택지개발사업구역, 도시개발구역 이런 것들은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지역도 있었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근데 여기 보시면 정비구역하고 재정비 촉진구역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지역에서만 이 특별건축구역을 정하는 지역으로 봐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관광단지, 관광특구 이런 것들도 시도지사가 정하는 지역이고 문화지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국제행사, 아까 국가가 시행하는
국제행사할 때는 국토부 장관이 특별건축구역을 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국제행사 지역 같은 경우는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는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우리가 시도지사가 정하는 지역은 정비구역하고 재정비 촉진구역이 들어간 대신 행정중심 복합도시하고 혁신도시는 시도지사 지정 대상이 아닙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걸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이런 주로 신규 개발지가 특별건축구역을 정하는 지역으로 몇 가지가 쭉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정비구역하고 그 다음에 재정비 촉진구역 같은 경우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반면에 시도의사가 정하는 지역에서는 정비구역하고 재정비 촉진구역 같은 데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서 대신 행정중심 복합도시나 혁신도시는 시도의사가 정하는 대상으로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일단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구분을 해보시고요. 자, 이걸 암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구분을 한 겁니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정금지. 자, 우리 특별건축구역을 정할 수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 환경보호를 위한 개발장구역. 자, 자연공원도 공원이기 때문에 환경 보호하는 곳이고, 보존산지도 이 산을 보호하는 곳이고, 이 적도구역은 도로의 가장자리이기 때문에 특별건축구역을 정하면 안 됩니다. 이런 지역들은 도로 가장자리에는 교통사고 같은 게 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지역들은 도로 바로 옆이기 때문에 특별건축구역을 정하면 안 되는데, 자, 다음 해적에서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이 금지된다. 환경보호를 위한 개발장구역, 자연공원, 보전산지는 지정 안 되고 금지입니다. 적도구역도 안 되는데 조심할 게 이겁니다. 과거에 여기 보시면 군사기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예전에는 지정 금지였었는데, 자, 지금은 지정권자인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의사가 국방부 장관하고 사전에 협의만 하면 이런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특별건축구역을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같은 데서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이 불가하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정권자가 국방부 장관하고 사전에 협의하면 지정이 가능한 쪽으로 봐야 됩니다. 여기는 이 분홍색 부분은. 자, 그 다음에 지정 절차. 자, 기본적으로 지정 절차는 신청을 받아서 특별건축구역을 정할 수도 있고 직권으로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지정 신청. 자,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토부 장관하고 일하는 다른 장관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국가기관의 장들인데, 자, 일단 국토부 장관한테 중앙행정기관의 장하고 국토부 장관의 하급자인 시도의사는 국토부 장관한테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시군 구청장 같은 기초지방자치단체 행정관청은 특광도지사 이런 분들한테 지정을 신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국토부 장관하고 시도의사는 신청을 받으면 30일 안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 여부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결론을 내야 된다는 것이죠. 장관이나 시도의사는 지정 신청 같은 걸 받았을 때 30일 안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할 건지 안 할 건지 그 가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 지정도 가능하네요. 국토부 장관 시도의사는 필요하면 직권으로 특별건축구역 정할 수도 있고, 이때도 심의를 거쳐서 중앙이나 시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직권으로 특별건축구역 정할 때도 심의를 거쳐서 심의에서 이제 관련 내용들이 통과가 됐을 때 직권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정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직권 지정도 있고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앞에서 시군구청장이 국토부 장관한테 지정 신청하고 이런 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시도지사, 국토부 장관하고 시도지사가 다음 어느 하나 장이 되면 특별건축구역의 전부나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자,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5년 안에 특별건축구역 지정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지정 목적에 맞는 건물 착공이 안 되는 경우, 자, 이런 경우가 이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죠. 이럴 때는 특별건축구역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거 말고도 거짓 부정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 신청 기관의 해제 요청 같은 게 있으면, 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시도의사나 국토부 장관이 특별건축구역의 전부나 일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 5년 같은 걸 잘 봐야 됩니다. 지정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자, 지정 목적에 맞는 건물 착공이 안 되고 있을 때는 특별건축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자, 특별건축구역에서 의제 조항이 있는데 특별건축구역을 지정 변경을 하면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같이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용도지역, 기존의 용도지역, 기존의 용도지구, 용도구역 같은 경우는 자, 지정 변경상, 의제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의제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특별건축구역을 정해가지고 용도지역을 막 바꾸고 용도구역을 바꾸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관리계획은 결정된 곳을 의제한다. 그런데 용도지역, 지구, 구역 지정 변경은 제외합니다. 의제사항에서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자, 특별건축구역 마지막 내용으로 특별건축구역을 정하면 자, 건축법의 일부 규정을 배제, 아까 대표적으로 배제하는 게 조경, 건폐율, 용적률 이런 거 배제할 수 있고
또 일부 규정은 완화도 할 수 있습니다. 방화지구 같은 규정. 그리고 중요한 건 요겁니다. 요거 미술작품, 부설주차장, 공원 설치 같은 규정은 자, 건물마다 우리 미술작품을 세우고 건물마다 주차장 같은 거 설치하지 말고 자, 여러 건물들을 통합해서 하나의 미술작품, 하나의 주차장, 하나의 공원 같은 경우로 적용해서 건물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지면 건축주의 어떤 건축비도 일부 절약을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특별건축국에서 나올 수 있는 중요 지문들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다음 이제 특별가로구역입니다. 자, 특별가로구역도 한 번은 보실 필요는 있는데 자, 특별가로구역도 특별건축구역하고 유사하게 자, 건축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고 완화하고 이렇게 통합이란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특별건축구역도 특별건축구역과 비슷하게 건축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효과,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데 자, 문제는 지정권자가 국토부 장관하고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부 장관하고 허가권자인 시군구청장 이런 사람으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나 건축 허가권자인 시군구청장 이런 관청이 자, 이게 도로에 인접해서 건물을 짓는데, 자, 도로에 인접한 땅이 경관지구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묶여 있을 때, 자, 거기다가 특별가로구역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특별가로구역 할 때 가짜가 종로 1과 종로 2가 하는 그 길가짜입니다, 이게. 그래서 도로 옆에 가로구역에다가 특별가로구역을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건 보십시오. 특별가로구역도 건축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거나 건축법의 일부를 완화하기 때문에 건축주한테 좋은 건데 어디에서 합니까? 자, 특정한 도로에 인접한 지역에서 건물을 짓는데 자, 그 건물을 짓는 땅이 경관지구나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정해져 있고 해당되는 도로가 어떤 특정한 도로에 접한 대지에서 특별가로구역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특정한 도로가 어디냐면 뒤에 가보시면 어떤 도로가 있고 도로 양쪽 사이드가 경관지구나 지구단위계획구역이고 건물을 세울 때 건축법의 일부를 배제하고 일부를 완화하기 위해서 특별가로구역을 이쪽이나 왼쪽 같은 데다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도로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보시면 보행자 조용도로 같은 건 있지만 자전거 조용도로는 특별가로구역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뒤에 가보시면 자, 건축선을 후퇴한 대지에 접한 도로. 자, 우리 예전에 건축법에서 소요너비 미달로 건축선이 후퇴가 되면 그런 대지 여다가 가로구역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서 지정 공고한 구역 안에 있는 도로, 그 다음에 보행자 전용도로, 그 다음에 문화지구 안에 있는 도로.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보행자 전용도로라든가 뭐 문화지구 안에 있는 도로,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해서 별도로 지정 공고한 지역 안의 도로, 건축선을 후퇴한 대지에 접한 도로, 뭐 이런 것들인데 자, 이런 도로 가장자리에다가 특별 가로구역을 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자동차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옆에다가는 특별 가로구역을 정할 수가 없고요. 특별 가로구역은 어떤 도로가 이렇게 쭉 나와 있으니까 이 도로의 이름을 한번 좀 보시고 그 도로 양옆이 경관지구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묶여 있을 때 특별 가로구역을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장관이나 허가권자가 특정한 도로 인접한 지역에다 건물을 지을 때 인접한 지역이 경관지구나 지구단위계획구역이고 그 도로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다가 특별 가로구역을 정할 수 있다. 도로의 종류에 보행자 전용도로, 문화지구 안의 도로는 들어가지만 자전거 전용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이런 도로 옆에다가는 특별가로구역을 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특별가로구역도 장관하고 허가권자인 시군구청장이 특별가로구역 정할 때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하고 그 다음에 지정, 변경, 해제 같은 거 했을 때는 광고나 공보에다 공고해서 주민한테 알려야 되는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견학건축하고 그 다음에 건축협정을 볼 겁니다. 건축협정 먼저 보겠습니다. 자, 우리 건축협정은 한마디로 공동으로 건축을 짓는 행위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 그림을 먼저 보시면 건물들이 많이 낡아 있는데 이 개별 소유자들이 다 각각 다릅니다. 그렇게 네 필지에서 따로따로 건물을 지으면 별도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건물 짓는데 비용을 들기 때문에 좀 이렇게 효율적이지가 못하니까 이렇게 통합을 해서 건물을 줘가지고 자기 부분을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나눠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게 건축입니다. 그래서 건축협정이죠. 그래서 건축협정이라는 거는 개별적으로 건물 짓지 않고 이 사람들이 협정을 체결해가지고 맞벽 건축으로 건물 짓거나 이런 식으로 공동으로 건물 져서 자기가 이용할 부분들을 이렇게 이용을 하고 주차장을 넓게 쓸 수 있고 또 계단 같은 거 공동으로 쓰고 앞마당 같은 것도 막 생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건축협정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를 보시면 이 건축협정의 좋은 효과를 먼저 볼까요?
자, 맹지에서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이 두 필지가 이렇게 요 뒤에 있는 부분이 맹지고 이 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인데 건축 협정을 체결해가지고 공동으로 건물을 져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여기를 통해서 도로로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분할 옛날에 이렇게 삐뚤삐뚤한 대지를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공동으로 져서 분할을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분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건축 협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맞벽으로 건물 짓는데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건물을 개별 대지마다 짓지 말고 건물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 개를 모아서 지면서 맞벽 같은 걸 하면 이 건축비 같은 것들을 많이 아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완화 같은 거, 건폐율 같은 경우는 통합, 용적률을 완화해서 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나중에 뒤에 가서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우리 건축협정을 먼저 보시면요.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체결할 때는 전원의 합의입니다. 나중에 폐지할 때는 과반수로 폐지하는 겁니다. 자, 건축협정을 체결할 때 보세요. 자, 소유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네요. 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기본적으로 협정을 체결하는 당사자고 경우에 따라서는 토지나 건물의 지상권자 그 다음에 그 밖에 토지나 건물의 이해관계자로서 이 소유자한테 동의를 받은 사람들. 자, 지금 보시면 자, 건축협정을 체결할 때 다음의 지역에서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전원의 합의 체크해야 되고 자, 시험 문제에서 토지나 건물 소유자만 건축협정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소유자가 체결할 수도 있고 토지나 건물의 지상권자 같은 용익권자도 협정을 체결할 수 있고 토지나 건물의 이해관계자로서 토지나 건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면 이 사람도 협정의 당사자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역이나 니은이나 디귿번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전원이 협의해가지고 다음 지역에다가 건물을 건축, 대설, 리모델링 같은 거 할 때 건축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을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재개발, 재건축하는 지역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시면 주거환경 여기 지구단위 계획구역 같은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그다음에 재정비 촉진 같은 걸 하기 위한 존치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같은 걸 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구역인데 뭐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규모가 좀 소규모로 정비구역도 일부 들어가 있죠. 지구단위 계획구역 같은데 이런 지역들이 기존 시가지가 너무 노후화되면 건축협정이라는 걸 체결해서 아까 전원이 합의해가지고 건축협정을 해서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을 적용해가지고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전원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여러 당사자들이 모여서 협정을 체결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건축협정을 체결했을 때는 협정서를 만들어서 협정의 인가권자인 시군구청장한테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2개 이상 시군구에 걸치면 자, 과반이 속하는 시장문수구청장한테 가서 인가를 받습니다. 인가권자가 시군구청장인데 협정 체결하는 토지가 2개 이상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과반이 속하는 시장문수구청장한테 가서 협정 체결자가 협정서를 만들어서 인가를 받습니다. 협정의 폐지인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착공신고 20년이 지난 다음 협정을 폐지인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20년이 지나야 되고 자, 협정을 폐지할 때는 협정 체결자의 과반수가 모여서 자, 여기 폐지에 관한 그 서류를 만들어서 인가를 받는 거고 자,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착공신고 자, 특례를 적용해서 건축협정으로 특례를 여러 가지 적용을 받아가지고 착공신고를 하고 공사를 착공하고 나서 20년이 경과한 후에 폐지인가를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20년 같은 거 가로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과반수 같은 가로를 만들어서 이 지문을 시험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협정의 폐지는 기본적으로 착공신고하고 20년이 경과한 후에 자, 폐지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원칙이 그렇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20년이 지나지 않고도 이렇게 폐지인가를 신청하는 예외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세부사항이니까 나중에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협정을 체결할 때는 전원의 합의, 폐지할 때는 협정 체결자의 과반수 동의로 폐지에 관한 인가를 받아서 폐지할 수 있고 이 폐지는 너무 빨리 폐지하면 안 되니까 이 특례를 적용해서 착공신고라는 걸 해가지고 건물을 지었으면 착공신고 20년 지난 후에 폐지인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결합건축 보겠습니다. 우리 결합건축은 한마디로 용적률을 2개의 대지에서 따로따로 400%로 짓지 않고 이걸 결합을 해서 여기 대지와 대지 사이에다가 이렇게 거리를 두고 용적률을 옆에 건물로 나눠줘 가지고
자, 이게 좌측에 있는 건물이 원래는 400%인데 200%밖에 안 짓고 나머지 200% 올릴 수 있는 부분을 옆 건물로 줘서 옆 건물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게끔 용적률을 통합하는 겁니다. 자, 두 개의 대지를 합쳐서 800%만 맞추면 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용적률을 나눠 쓸 수 있는 제도가 이게 결합건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상업지역이나 역세권 같은 데서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않고 따로따로 400% 적용하지 않고 이 두 개의 대지를 통합을 해가지고 이 안에서만 800%만 맞춰가지고 건물을 지면 된다. 이게 바로 용적률을 나눠 쓸 수 있는 그리고 통합해가지고 800%만 맞추면 되는 이 결합건축 제도입니다. 자, 결합건축은 뒤에 가보시면 자, 다음으로는 하나의 지역이 있는데 아까 상업지역이나 역세권 같은 데서 자, 대지 간의 최단거리가 100m 이내를 맞춰가지고 법정된 요건, 기업과 니은번 요건을 맞추면 두 개의 대지의 건축주가 자,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개의 대지가 나옵니다. 건축주가 합의해서 용적률, 건폐율은 안 됩니다.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않고 두 개의 대지를 통합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제도가 이게 바로 결합건축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자, 봐야 될 게 뭐냐면 용적률만 통합하는 곳이고 자, 두 개의 대지가 원칙입니다. 두 개의 대지가 합의해서 두 개의 대지 요건은 대지 간의 최단거리가 100m 이내를 맞춰야 되고 그다음에 두 개의 대지가 모두 같은 지역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너비가 12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하나의 구역을 맞춰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이 뒤에 가보시면 뭐 상업지역이나 역세권, 우리 아까 배웠던 특별건축구역이나 건축협정 이런 데가 자, 결합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인데 이 결합건축에서 보십시오. 대지 간의 최단거리가 100m 이내니까 이쪽 대지하고 약간 거리가 떨어져 있더라도 100m 이내를 최단거리로 맞추고 그 다음에 이 도로로 둘러싸여져 있는 이렇게 이 결합건축하는 지역에 이 도로로 둘러싸여져 있는데 이 도로가 12m 이상은 돼야 됩니다. 12m 이상. 도로가 12m 이상 너비 도로로 둘러싸여져 있고 두 개의 대지가 모두 같은 지역이 된다. 여기 보시면 이쪽 대지하고 이쪽 대지가 둘 다 뭐 상업지역 이런 식으로 맞추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자, 대지와 대지 사이 거리가 100m 이내를 맞추고 이 결합건축을 하는 지역들 전체 도로를 쫙 봤을 때 12m 이상 도로로 둘러싸여 있어야 된다. 이렇게 자, 그런 조건을 맞추면서 자, 결합건축을 하면 용적률을 통합해서 적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장소는 상업지역 역세권, 주거환경 개선 같은 거 하는 사업구역, 우리 앞에서 배웠던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구역,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자, 여기 특별가로구역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그게 기출문제였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지역들이 결합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들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결합건축을 예외적으로 3개 이상 대지를 대상으로 결합건축도 가능하네요. 우리 앞에서 2개의 대지가 원칙적으로 결합건축하는 것인데 자, 다음으로 하나면 3개의 대지의 건축주가 합의해서 자, 3개의 대지로 결합건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자, 빈집 같은 것들을 묶어서 결합건축하거나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과 결합할 때는 3개 이상 대지를 결합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지금 기업권 같은 거 잘 보시면서 3개 이상 대지도 결합건축할 수 있는 예외가 있구나.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소유하는 관리하는 건물과 결합해서 건축하는 경우 또는 빈집, 그 빈집을 철거해서 거기다가 공원 같은 거를 설치하면서 결합건축할 때는 3개 이상 대지를 결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결합건축 기간은 이걸 최소 30년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 건축협정은 20년이 지나야지만 폐지하기 때문에 기간을 적어도 20년 정도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 결합건축 같은 경우는 결합건축 허가하고 나서 건축물 대장에다가 내용을 명시하고 건축협정에 결합건축의 협정 체결 유지 기간은 최소 30년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다만 용적률을 원래 기준대로 환원해서 다시 신축이나 개축 같은 거 할 때는 30년을 지키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결합건축은 폐지할 때도 전원이 아까 2개의 대지든 뭐 3개 이상 대지든 전원이 동의해서 폐지 같은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허가권자한테 신고하고 폐지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자, 아까 우리 건축협정하고 좀 비교가 되죠. 자, 앞에서 건축협정 같은 경우는 자, 건축협정의 폐지는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건축협정은 과반수 동의, 그러니까 체결할 때는 전원의 합의, 폐지할 때는 과반수 동의. 자, 폐지할 때는 착공신고 20년이 지난 다음에 폐지인가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용적률을 이렇게 통합해서 쓸 수 있는 곳은, 자, 결합건축이라고 부르죠. 이 결합건축 같은 경우는 협정 유지 기간이 최소 30년 정도는 맞춰야 되는 거고, 30년이 지난 다음에 폐지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이 폐지할 때는 전원이동위에서 신고하고 폐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건축협정하고 결합건축에서 뭐 20년, 30년 이런 것들을 최소한대 유지 기간으로 보시면서 폐지할 때 건축협정은 과반수, 결합건축은 전원이 동의해서 폐지하고 나중에 신고해서 관련된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한번 쫙 보시고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기출문제에서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2순환 때 좀 더 심한 내용으로 보면서 1순환은 이렇게 기본적인 용어들을 보는데 이것도 내용이 많아서 어렵습니다. 자, 자주 보셔가지고 좀 눈에 익히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 강의에서 건축법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로서 뭐 이행 강제금 제도를 좀 기본 개념을 좀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다음 강의에서 간단하게 하고 우리 주택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